안녕하세요. 주선미 TV 주선미입니다. 네,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이른 시간인데요. 촬영을 마치고 나면 이제 또 오늘 다른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죠. 늘 일주일에 5일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나날의 사이클만 보면 이제 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에 가장 좋은 점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 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두 저처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동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상담이라는 건 이제 내가 하는 하나의 직업적 활동,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그걸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 과정들이 그냥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람만 바뀌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누구를 만날지부터 시작해서 그 내담자가 시작하는 뭐 첫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의 뭐 변화, 그 다음에 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와 대화 사이에 뭐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이 대화에서 저 대화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마음 안에 이제 영화가 한 편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물론 이제 대본을 잘못 쓰기도 하고 뭐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저한테는 뭐 밖에 웬만한 관광 여행보다도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면 사실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지루함입니다. 네, 아마 그들은 모를 텐데 이렇게 만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새로 개업을 했다더라, 그 집 남편이 좀 요즘 건강이 안 좋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어느 병원에는 뭐 새로 뭐 과장님이 왔는데 성질이 못 됐다더라, 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영역에 대한 뭐 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뭐 저는 아주대병원에 있는데 내가 꼭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의 상황까지 알아야 되나? 그 과장님의 성격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약간 좀 비사회적이죠. 상대방한테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줘야 되는데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만날 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는 건 좀 그 사람에 대한 우정의 표현이지 그 자체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제가 같은 일을 하는 집단은 아닌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한 번 만났는데 보통 4명이 만나는데 그중에 2분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만났습니다. 이제 근데 4시 만나면 이제 저만 직업이 다르니까 이제 세 분들은 뭐 그분들도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제 그 사이에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그 분야에서 있었던 일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들으면 좀 그렇구나 뭐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재미있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 모임에 가고자 하는 동기가 점점 떨어졌었는데, 그날은 이제 이렇게 둘이만 만나니까 제가 만난 분 얘기를 이제 주로 들었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았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그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든지 위에 오신 분은 뭐 좀 성격이 어떠세요? 라든지 뭐 이런 이제 보편적인 얘기보다는 이게 뭐 자라온 얘기, 뭐 가족들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직업적으로 굉장한 흥미를 보이면서 물어봤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시동생은요? 이제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중간에 몇 번이나 이런 얘기가 정말 재미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너무 재밌는데 했더니 계속 이런 얘기가 왜 재밌지? 이제 이런 얼굴을 해서 그냥 누구누구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사랑 일하고 뭐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떤 가족 내에서 이제 어떤 남편하고 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괴로운 일, 감정적으로 즐거운 일, 뭐 왜 아이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이런 게 누구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한 정보라고 느껴진다. 그랬더니 이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게 재밌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재미있으시냐는 질문도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재밌으니까 열심히 듣는데 왜 계속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아마 그쪽 영역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사소하다, 소소하다, 쓸데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일단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도 개인의 내부, 그렇죠? 그냥 뭐 나 어디 살고 몇 평집에 사는데 뭐 학교 어디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심리학자로서 한 개인을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뭐 그러려면은 그 동네는 왜 살게 됐나요? 라든지 남편 직장에서 먼 거 같은데 왜 거기로 정했죠? 라든지 시댁에서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루함이라는 단어는 별로 제가 이제 자주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루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은 잘 안 갑니다. 이제 왜 만나면 이제 해야 되는 대화가 정해져 있는 집단이잖아요. 이를테면 친인척, 뭐 오랜만이다, 하는 일은 잘 되니? 그래 요즘 뭐 어머니는 어떠시고, 뭐 이제 이런 딱 정해져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연구 모임은 연구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그거는 또 확실한 주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루할 틈 없이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학회에 가면은 이제 학회 큰 모임은 안 가고 지인들과 같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밀렸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는 게 저의 직업적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막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필요한 공감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해져 놓죠. 난 얘기를 할 거니까 넌 내 말에 공감해야 돼. 너 공감 안 해? 야 그럼 내가 너를 왜 만나? 뭐 약간 이런 모드로.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양식만 먹다가 갑자기 이제 한식이 땡겨서 갔는데 그 한식집에서 이제 양식이 나오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해놓죠. 야, 나 이제 누구 이런 사람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럼 이제 그들은 할 수 없이 제가 말한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이제 그런 저의 어떤 뭐라 그러죠? 서포터즈, 저의 심리적 서포터즈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싫어하는데 억지로 그 역할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담이나 치료의 장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중립성, 공감, 경청 이런 걸 다 무시해도 관계가 안 끊어지는 사람들을 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루함이라는 주제는 별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아닌데, 내담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지루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지루함을 느끼는 경험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 명의 집단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 지루하네. 뭐 왜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내담자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집단에 갔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디를 갈 때 여기서 내가 말을 하는 사람에 속할까 안 하는 쪽에 속할까 미리 이제 마음을 정하고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건 되게 갈등 상황이라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의 내 역할을 내 스스로 이제 정하지 못한 거니까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갈까 말까 뭐 이제 이런 갈등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담자하고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낄지 이제 본인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왔지? 저 사람도 왔어? 가만히 있을 거면 왜 왔지? 저 사람 지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대여섯 명 이상이 모인 집단에서 한 2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뭐 한 2명 정도는 뭐 좀 반응적인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한 2명 정도는 그냥 그 정도도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명에 대해서 제가 그런 2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 얘기하면 너무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참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저분들이 베이스 역할을 한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악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소프라노만 있으면은 정신도 없고 피곤하잖아요. 뭐 엘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소프라노, 엘토, 뭐 베이스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건 좀 지루하거나 참아야 되니까 좀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전혀 내가 말을 해서 이 집단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좀 다른 사람한테 지루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역할이 없으면 이 집단이 얼마나 서로 긴장과 뭔가 이렇게 텐션이 왔다 갔다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저는 진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심리치료에 대한 책을 읽다가 과거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제 지루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 지금 3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유일하게 너무 지루해서 심지어 이제 상담 시간마다 졸았던 내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내담자를 자주 떠올리지 않는 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상담 시간에 상담자가 졸아. 그리고 매 시간 졸아. 그리고 많이 졸았어요. 많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별 방법을 다 썼죠. 막 이렇게 11시,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점심 먹고 하면은 졸릴 수 있어서. 그리고 저 전날 이제 잠을 푹 잤어요. 잠을 못 자서 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래도 졸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참을 수 없이 지루하지? 정말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뭐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는 상담을 시작하고 한 이제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담을 이제 중단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상담자로서 노릇을 못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리 몇 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 회기수를 채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득문득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루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1시간 내내는 정말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나름 얘기했고 뭐 이렇게 자기도 생각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잔다는 건 지루한다는 거겠죠. 그래갖고 심지어 그분은 매 회기마다 옷을 정말 다르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 문제다.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상담이 시작될 때마다 그 옷이 너무 예쁘다, 어울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청을 못하니까 칭찬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상담 책을 읽으면서 아,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한테 문제가 있나? 아, 그 내담자가 너무 속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그분이 하는 많은 얘기들이 이게 별로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민한다, 갈등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나는 너무 슬퍼하고 막 웃으면 그건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에 맞는 감정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뜨내기 상담자라서 이제 지금이라면 그 사람의 어느 부분 혹은 어느 표정이 아, 뭔가 감정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알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초보라 열심히 들었죠. 듣기만 한 것 같아요. 표정은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들을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봤던 책에 보니까 지루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려는 내담자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예, 수동적인 복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고 제가 20 몇 년 만에 그 내담자에게 했던 제 행동이 복수였다. 복수였겠다. 왜냐면 맞아, 나 복수했어. 이게 수동적 복수라는 게 그거죠.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난 네가 너무 싫어. 너한테 화를 낼 거야. 보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나 화 안 나. 전혀 아니야. 화를 낼 생각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아. 근데 어머 나도 모르게 네 말을 안 들었네. 나도 모르게 네 말을 까먹었네. 나도 모르게 네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행동했네. 이제 이게 수동 공격성, 수동적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 노력했는데 미친 듯이 졸렸다. 전 진짜 솔직히 허벅지 꼬집었어요. 나중에 멍든 자국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죠.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근데 저의 무의식 수준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면 화가 덜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정도 이제 자기 문제를 안 드러내는 환자라도 나는 다룰 수 있어 이럴 텐데 그때 이제 초짜 시절에 얼마나 무기력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인이 이제 연결을 해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내 역할을 해서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동 공격적인 어떤 복수를 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이라는 건 이게 정말 지루하지 않은 컨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 아니면 누가 나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이제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예를 들면 내가 느낄 때는 상대에 대한 수동적인 저항의 표시, 그러니까 호의의 반대.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대놓고 지루하다는 듯한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대놓고 싫다고 못하니까 지루한 척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빨리 끊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꼭 이어가야 될 관계라면 왜 그러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너 왜 나한테 지루함을 표현해? 너 나 싫어하지? 라고 할 때 아니 뭐 왜 줘라? 그러면 뭐 듣기 싫어? 그럼 아니 난 잠을 못 자서 뭐 이렇게 하겠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나를 지루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뭐 소극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하나 있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집단에서 나는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진심을 담아서 참여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수동적인 복수의 마음이 무의식에 있고,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겠죠. 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저처럼 나 이 환자 너무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속마음을 안 열어? 이제 하는 그 분노의 감정을 나는 내 표현을 안 할 거야 하는 수동적인 분노의 마음을 상대방이 지루함으로 인식할지도 몰라 라는 걱정이 또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무의식과 이제 의식을 다 합친 어디에선가 이렇게 딱 맺힌 거죠.
저 사람이 널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는 저 사람들이 싫어서 네 마음을 안 열기로 했잖아. 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지루하다고 느끼는, 예, 지루하다고 느낌을 주는 이제 환자들은 있죠. 근데 예전처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수동적인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좀 얘기를 진행시켜 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했으면 하는데 이 얘기를 더 하고 싶다면 어떤 면을 더 하고 싶으세요? 그럼 계속 똑같은 얘기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남편이 여러 가지로 못 됐잖아요. 남편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데 남편이 이제 내가 싫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 그거 말고 그 싫은 행동이 혹시 어떤 맥락에서 더 예민하게 느껴지나요? 라든지 남편이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행동이 더 싫은가요? 해서 이제 구체화를 하죠. 초점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저항을 하면 그때 이제 저항인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초점을 좁혀가고 있는데 자꾸 다시 초점을 넓혀가는 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룰 수 있죠. 왜냐면 그때로부터 저는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초보 때 느꼈던 지루함이 나의 그 수동 공격적인 수동적인 분노 표현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30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냥 이걸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계속 미안하고 뭔가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남아있는데 차라리 수동 공격이었다 하고 알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진 문제가 심각하면 너무 초심자한테는 가시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그분은 자기가 초심자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로서 부딪히는 문제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루함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봤고요. 한 번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